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2024 선농대제가 동대문구에서 열렸습니다. 마포구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횡성한우가 2024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북도가 2024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변경 수립했습니다. 포항시가 로봇 관련 핵심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차세대 로봇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올봄에도 지역 유통업계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구매 심리는 낮아진 가운데 중국발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침체기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류 매장의 마네킹들이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은 전통적으로 유통업계의 호황기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4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2024년 2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나 물류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전망지수가 1분기보다 떨어진 경우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수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이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대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알리와 테무 등이 급성장하고 있어 응답업체 10곳 중 7곳이 위협을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업체는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내수의 고객들은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쇼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봄을 맞은 유통업계가 소비심리 위축에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철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5일 철도 정책 브리핑에서 광명시가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정부와 경기도가 최근 GTX-D, GTX-G 노선에 광명시를 반영하고 월곶 판교선, 신안산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광명시 철도 청사진이 선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3개 신도시 최대 규모의 광명시흥 3개 신도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라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2024 선농대제가 동대문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선농대제는 4월 19일 용두공원에서 전야제로 열린 봄바람 설렁설렁 콘서트를 시작으로 20일 선농제 봉행, 어가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19일 저녁 소리꾼 신승태와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참여한 콘서트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과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20일 선농단에서는 향과 충문을 전달하는 전향례를 시작으로 어가행렬과 제례봉행이 이어졌습니다. 제례봉행은 제례악 연주와 일무 등 전통을 고증한 가운데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제례 후 환궁하는 행사를 재현한 어가행렬은 선농단에서 용두공원까지 이어졌으며 용두공원에서는 2,500인분의 설렁탕을 구민들과 나누며 선농대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선농제가 올 한 해 구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전하고 선농대제를 비롯한 소중한 전통 문화를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로 매우 큰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포구가 이곳의 폐설비를 활용해 이른바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합니다. 이로써 한강과 접해 있는 당인동과 합정동 및 홍대 일대까지 복합 예술벨트를 확대하게 됩니다. 마포구가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전시실과 공연장 등을 갖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해 2026년 개관합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문화창작발전소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오는 2024년 말 당인동에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해 한강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는 한강이 길게 접한 당인동과 합정동 하늘길 및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연계해 보다 더 넓은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단연간 일한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감사부서에 배치 운영 중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마포구 공무원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행정에 대한 권리 보호로 납부기간인 5월, 7월, 9월에 구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현장 상담실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4건의 세무 상담을 처리하며 활발히 활동한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어려운 지방세 납부 해결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로 홍보 서포터즈 12명을 선발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 홍보 서포터즈 12명을 선발해 지난 3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로 서포터즈는 신규 서비스, 대구로페이 연계 최대 12% 할인, 각종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대구로만의 다양한 혜택과 편의 서비스 등을 SNS 콘텐츠와 쇼폼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축제에도 참여해 홍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가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제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양용모 대전시 새마을회장과 새마을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단합 경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30년 기념장을 수상한 부녀 회원 등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산직동 산불 현장에서 봉사해 주신 새마을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영 특장차 개발 지원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고등기술연구원이 횡성읍 가담리, 묵계리 일원에 조성 중인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4,5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구동 경영 특장차 시험평가 지원센터 및 부품평가 장비 구축, 국내 업체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시험평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구동 경영 특장차 산업 특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 대표 브랜드인 횡성한우가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에서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은 소비자에게 소비 이상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제품이나 기업을 발굴해 전문가 경영성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통해 선정 수여합니다.
명품 한우의 도시로 알려진 횡성군은 1995년부터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국 최초로 횡성한우 군수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군은 향후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을 설립해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저탄소 축산물 농장 인증 장려 등 미래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한우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횡성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 연구, 현장 실증, 기술 지원 등 3개 분야의 16개 세부 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한우 농가의 경영난 해소에도 이바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국내 초청 연수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평창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내 초청 연수는 캄보디아 만성질환 사업 관계자 및 관련 직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보건의료원 견학과 함께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견학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 노쇠 예방 관리 사업 등 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하고 현재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초청 연수 관련 기관 방문에 우리 평창군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제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다양한 외교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우즈베크 총리와 장관 등 고위직과 연쇄회동을 가지며 충북의 K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관광, 청주공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직항 노선 개설, 농업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유학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충북형 K 유학생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이어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해 양지역 공동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우호 교류 의향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 수출 상담회를 찾아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발로 개척 성과를 거뒀으며 아랍에미리트 왕자를 만나 산업 관광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사관, 한인회, 한인기업인, 고려인협회 등 각계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변경 수립했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내 입지 수요와 분양 현황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 계획에 총 1,700만 제곱미터의 21개 일반 산업단지가 포함됐으며 지역별로는 청주시 4개소, 북부권 6개소, 중부권 9개소, 남부권 2개소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충북 산업단지 개발 면적의 산업시설 용지 미분양률은 2.1%로 전국 평균 2.4%를 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산업단지 개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로봇 관련 핵심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차세대 로봇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포항이 한국 최고의 로봇 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글로벌 로봇 도시로 도약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포항시는 4월 23일 뉴로메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로봇 공동연구실 설립을 골자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뉴로메카는 한국 로봇 분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이며 포스코그룹은 2022년 로봇 전담 연구조직 신설 후 로봇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제조 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9개 기관은 민관협력 포항 로봇 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로봇 산업 원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 지원, 차세대 로봇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정보 교류 활성화 지원, 로봇 및 자동화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등에 협력합니다. 아울러 이날 차세대 로봇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동향과 포항 로봇 비즈니스 베이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기술 경쟁력, 상용화 등의 실행 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뉴로메카는 포항 01만 3 일반 산업단지 내 신사옥 및 생산공장 건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항시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함께 아이디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26일 포항시는 포항 청춘센터 청년 창업 플랫폼에서 청년 주도형 정주 환경, 포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항 유스 포럼 2024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이 주도해 포항의 청년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고 청년 세대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 앞서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고 일부 포럼에서는 청년정책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자유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청년 간 소통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고 희극인들이 함께한 토크 콘서트는 스탠딩 코미디 형식으로 진행돼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글로컬 교육박람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시에서는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행사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제교육 축제인 글로컬 교육박람회. 전남도 교육청은 개막 한 달 전을 맞아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다짐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SNS에 올리면 세계 어디에서도 그걸 리트윗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 여수 글로컬 미래 박람회의 시도와 시작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글로컬 교육 박람회는 캐나다와 독일 등 선진국들의 미래교육 정책과 2030 미래학교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구글, 네이버, LG 등 글로벌 기업들의 맞춤형 학습 모델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전남을 찾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폴 킴 스탠퍼드 대학 부학장,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세계 리더들과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에듀테크, 생태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글로컬 교육박람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다음 달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32곳을 보존 정비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 활용 방안을 세우지 않고 원형만 보존하는 데 그쳐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이 시민들을 끌고 와 고문했던 505 보안부대 부지입니다. 이곳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려던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일시 중단됐습니다. 설계상 사적지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문화재 변경 심의가 통과되지 않아서입니다. 옛 국군병원 건물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화정글린공원이 들어서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80년 당시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린 부상자를 치료했던 옛 적십자병원의 보수공사도 착공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5.18 구묘역 내 시민친화공원 마련과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모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협의 주체인 5.18 공법단체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아 사적지 활용 방안을 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 지정만으로는 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저희 시 방침이고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로 광주시의 안이한 행정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적지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만으로도 지금 2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내실 있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인 그림과 체계 하에서 사업들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0년 당시 역사의 연장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털이라고 부르는데 해마다 4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한 앳된 남성이 서성이며 주위를 살핍니다.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충전 중인 전기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를 엽니다. 이 남성은 순식간에 현금과 카드 등 수십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현금을 내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황당했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지갑도 없어져. A씨의 차량은 당시 센서가 고장나는 바람에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흘간 번 돈을 도난당한 A씨는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 차량 털이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해마다 약 400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털이 범죄는 주로 10대와 2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범행 대상 차량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어린 나이라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차량 털이가 더 큰 범죄로 이어져 평생을 사법기관에 들락거리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애형 범죄자가 되어가는 접근 방법 중에 차량 털이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범죄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거나 차량 문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차량 털이범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습니다.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아버지를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연행된 50대 아버지가 체포된 지 40분 만에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사인이 관계가 있는지 부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A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0대 아들은 흉기에 찔려 쓰러졌고 겁에 질린 딸은 집 밖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지 않는 A씨를 설득하다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119 구급대 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으면서 30대 청년은 어깨 같은 데가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아빠 되신 분도 씩씩하게 걸어 나왔는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체포된 지 약 4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A씨의 사망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뇌 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며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들은 다행히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중랑 서울 장미축제가 중랑 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중랑 서울 장미축제가 중랑 장미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2005년 중랑천 둔치공원화 사업으로 심기 시작했던 장미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장미 터널을 형성한 건데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 공연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밤낮에 일교차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땐 가벼운 겉옷을 챙겨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체온을 유지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